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의 시간에 어, 그 병진 일주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두들 다 들어오십시오. 자, 병진 일주에서 어, 아까 지게 식신 입은 유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식신은 병진, 병술, 정축, 정미, 무신기유, 이민계묘인데 오늘은 병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진의 장점은 남을 위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가슴형이라고 그랬죠.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어려운 일을 돕기를 갖다가 하고 항상 사력 있고 대인관계가 늘 원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 식신이 자기 혁신을 위해서 말하자면 개운의 개운, 좋은 법, 좋은 법이에요. 자기의 개운을 위해. 한말로 말하면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감성적이고 자기에 집중하는 사본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오직 남한테 가 있고 본래는 가 있고 식신은 내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신경을 쓴단 말이야.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신은 남한테 사랑을 많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좋은 걸 이미 주려고 조언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원하지 않은 것도 막 계속 간섭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그런 만약에 식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 내적으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인성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편인은 자기만의 예술가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걸 자기한테 좋은 그런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4번 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2번 유형이 시키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인 힘이나 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너무 남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비례해서 나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할 때, 명상할 때, 이런 분들한테 명상할 때 뭘 줘야 돼요? 가슴을 안고 나를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 에너지를 줍시다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자기 스스로가 대화를 합니다. 자기와의 대화. 그래,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만의 힘을 길러야 되지.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자기한테 칭찬을 해주고 막 그래 하자는 겁니다. 그게 편인의, 원래 편인이 fol키는 또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공주과잖아. 공주과잖아.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조금은 또 남한테 에너지를 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나도 공주과 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단점은 뭔가 하면 늘 타인을 조종하고 간섭하려 하고 대인관계를 곤란하게 겪기도 한다. 늘 남을 갖다가 도와준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렇게 조종하고 간섭이 심해지면 조종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식신이.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기는 아첨과 아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실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 정신 상태는 불건전해지고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 거야. 불건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분열증, 정신분열증. 나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그래 해야 돼. 그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 이럴 때,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더욱더 관찰하는 신경적인 팔번연 이게 비급이잖아요. 이 비급의 과도한 욕망과 내가 만약에 플러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자기 운명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관점에서 이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다. 자, 비근급제가 사정이 엄청 많아요. 비근급제가 많은 사람이 식심도 엄청 많아. 두 개 다 많아. 그러면 비근급제가 다 어디로 가요? 식신에도 다 실어버리잖아. 요런 케이스란 말이야. 그럼 모든 에너지를 막 식신 쪽으로 돌렸으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간섭하고 이런 온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야. 자기 내적은 텅텅 비버리고. 그러면 이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특히 이 여자를 한다면은 여자의 경우에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파국으로 치할 수 있어. 자, 비근급제와 식신이 엄청 많은데 다른 건 없어. 다른 사주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요? 관을 재성이 있으면 다 재성이 없다면 바로 뭐예요? 비근 식신상간이 비근급제 플러스 식신상간이 엄청난 강한 식신상간이 바로 관을 때려보내요. 관이 죽어버리지 뭐. 살 수가 있나? 관이 죽는단 말은 참을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관은 참을성이잖아. 참을성일 수 없어.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뭐 무슨 줄 몰라? 하늘 무슨 줄 몰라. 얼음 무슨 줄 몰라. 큰일 나지.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번 교만의 형이다. 이해하셨죠? 이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설명하면서 내 스스로가 우리 십성과 연관돼서 제가 스스로 여러분한테 얘기 잘 해드리는 겁니다. 교만성이 극대화된다. 뭐가 되면 비견급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적인 팔분이 합치게 되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제어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성이나 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관성이 많으면은 뭘 그걸 해요? 우리 잘 아는 비견급제를 그걸 해버리잖아. 비견급제를 그걸 해버리면 식신상간이 방방방 뜨는 것이 좀 적어진단 말이야. 견제가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떤 것을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에, 관성이 필요하다. 알겠죠? 관성이 필요하다. 관성이 필요하면 비인급제를 쓰시고 또 관성과 더불어서 뭘로 그거 하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일성이 있으면은 직상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관인상생의 운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정도로 설명하면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렇게 넘어가고 이번 시간에는 병호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병호는 그야말로 간여지동이에요. 하늘도 태양, 밑에도 아주 그냥 뜨거운 광선. 얘가 같았죠. 명예는 불덩어리다. 병호는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의 태양. 엄청난 태양이죠. 병화의 속성이 편간이라고 했고 위협이 심히 강하고
동사정신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는 예의를 숭상하다. 예의. 그렇죠. 감정적이고, 예, 굉장하게 병호는 감정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라는 요게 우리 가면 방점을 둡니다. 병화는 예, 같은 화지만 빛이에요. 빛. 엄청난 빠른 속도의 빛이에요. 정화는 뭐라고? 따뜻한 열이다. 열. 우리한테 가슴에 따뜻하게 해주는 정, 열 이런 겁니다. 자, 정관적인 급제, 강력한 주체 덩어리다. 화염과 같은 주체 덩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공격을 받으면 폭발하는 거다. 정관적 급제. 급제가 병하고 오하고 두 개가 합쳐서 막 싸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건 우리가 막 의지형이죠, 의지형. 의지형이 뭐예요? 의지형은 내가 이 세상을 평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정을 해. 특히 급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밀어내버리는 그 성질이 있어요. 엄청난 광성으로서. 자, 병원은 술을 만나면 반발이 아주 크다. 아주 병호가 불이 팍팍 뜨겁잖아요. 엄청 들판에 막 뜨겁는데 그다 물 한 방울 대고서 팍 튀죠. 막 물이 팍팍 튀버린다. 그런 게요. 그 옆에 사람 다 뒤버리죠. 그래서 병호일주를 다룰 때는 바로 물로 갔다가 싹 뽑으면 불안하다. 그 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싹 빼야 됩니다. 뭐로? 토로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병호일주에서 바로 물로 들어보면 하면 안 되고 바로 토로서 힘을 살짝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병원은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다. 야생마다. 그러나 따뜻할 때는 아주 다정다감합니다. 하지만 폭발하면 무섭다. 병호 일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병호는 습토를 만나야 조용하다 그랬죠. 좀 전에 그랬죠. 토 중에서 습토. 목을 만나도 오히려 또 좋다. 병호가 목을 만나면 밑에서도 불로 막 심지를 떼주니까 그냥 불태우면 살아간단 말이야. 아, 주변에 금수를 만나면 부산하고 시끄럽다. 자, 그러면 병호일 때는 뭘 만나면 좋겠고, 토나 목을 만나면 오히려 더 좋다. 제일 좋은 거는 뭐, 토, 그 다음에 목, 이렇단 말이야. 자, 병호일주가 신약하면 당연히 뭐가 좋아요? 목이 좋지. 병호일주가 신강하면 당연히 토가 좋겠지. 그거 참고하십시오. 금수를 만나면 시끄럽다. 병호일주가 옆에 술을 만나면 지지지지 하잖아요. 병호일주가. 그런데 금을 만나도 금을 녹이느라고 소리가 부산하게 시끄럽다는 거지. 자, 병호는 단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병진은 복잡합니다. 병진은 아까 배운 우리 병진은 지장간에 을개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개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변 상황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병호는 주변을 굉장히 주변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 지지 지지가 좌우묘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성품이 단순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잘 좌우됨으로 그 변화폭이 크다는 겁니다. 지지가 좌우묘유 우리 배웠잖아요. 좌우묘유 지지가 병자, 병오 이런 식으로 좌우묘유 이렇게 돼 있으면 단순하지요. 근데 진술 종류가 있으면 복잡하다. 그럼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성격은 병원은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굉장히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 성격이 급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언변이 좋고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고 개방적이다. 부지런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고방하고 개방적이고 사람을 잘 사귄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약간 말한 대로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에, 불처럼 막 일어나나 뒤끝이 마무리가 약하다. 불타고 그러지니까 마무리가 약하다. 만약에 병호가 직업이 없으면 큰일 나요. 직업이 있어야, 이제 직업도 없이 있으면 집에서 폭풍 같은 기질을 가진다. 그래서 병호일주는 반드시 뭐를 가져라?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자, 비급 지도자의 8번 유형이에요. 병호, 정사, 임자, 개 네 가지 형이 있어요. 장점, 힘 있고 통솔하는 유형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주장에 강하고 약자 편을 들고 소신껏 행동을 하고 직선적 표현을 한다. 결단서가 적극적이다. 자, 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은 뭐가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오르는 것을 좀 잠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면 좋겠냐면 좀 자기만 생각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공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공감. 공감하는 거 하면 1등이 뭐예요? 2, 3, 4, 특히 2번. 그래서 8번 유형을 여기 같은 우리의 8번 유형은 바로 자기 혁신 방향을 위해서는 2번 유형을 본받아야 한다. 즉 타인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하다. 그럼 8번 유형의 사람은 2번 유형의 사람과 궁합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나면 괜찮다. 단점, 지나친 욕망과 화를 제어 못하면은 지나친 욕망과 화를 제어를 잘 못해. 너무 불끈거리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 사람들과 어, 에, 통제를 받고 대결하고 협박받고 때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단점이 있음을 예,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을 잘 안 해요. 고집이 째가지고. 그래서 문제다. 자, 그래서 불건강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이 8번 유형. 아까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신경적으로 자기가 최고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고치는 방법이 신경적인 예, 아까 말한 대로 아까지 좋은 방법 2번 유형 이번 유형 가락했는데 더 잘못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신경적인 그런 유형을 5번 머리를 쓰는 즉 정인과 지적 탐욕과 결부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막 합리화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 하고 막 스스로를 갖다가 지적 탐욕을 만들어 가지고 5번인 5번이 우리가 5, 6, 7이 정인이잖아요. 그런 쪽에 막 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뭘 봐요? 계속 그런 쪽만 책만 판다 하자. 예를 들어 갖고 고집 째고 뭐 도대체 이거는 어, 누구하고 상종을 말아야 할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 또 책을 보는데 무슨 책을 봐요? 계속 그 영웅담 같은 책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도라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 탐욕에 그런 걸 놔야 되는데, 예,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예,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책을 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형이 8번 유형인데 8번 유형을 순화시키는 것은 2번 유형을 가야 되고 8번 유형의 단점이 뭐냐면 고집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욱더욱 갈망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인성이잖아. 그 중에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는 정인적인 자기한테 들어오면 큰일 난다. 어. 세상에 대해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다가 뭐가 들어갔어? 농담을 계속해서 잃는다는 격이다. 농담 이해를 하시겠죠? 음. 어쨌든 이 양인이 참 문제거든요. 양인.
자, 양인의 이치는요, 양인이, 급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 병간이. 그 양인을 갖고 있으면 뭐를 그걸 해요? 엄청난 나의, 에, 재물이나 또 나의 처나, 나의 아버지나 이런 걸 막 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호 일조가 뭐가 강하면, 화가 강하면은 필연적으로 남자 같으면 여자를 극하고 아니면은 아버지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의를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어, 화기운을 좀 빼내는 뭐가 필요해? 식신적인 것으로 가면 좋겠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살은 아까 양인은 아까 막 급제입니다. 양간의 급제가 임은 임자, 병은 병어, 양인이죠. 이렇게 양인이 있으면 태양에 빛나는 칼같이 굉장히 에, 흉하다. 얼마나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이면 다 죽잖아. 그래서 성격이 급제와 같아. 기람이 적다. 아나무인격이다. 아나무인 하는 데다가 뭘 지죠? 네가 최고라고 영웅대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인성을 부여하면 안 되겠다. 극부, 예, 아버지를 극하고, 극처, 아내를 극하고, 관제구슬이 일어나고, 수술. 내가 엄청난 강한 것이 죄를 극하면 죄는 뭐 내 몸이잖아. 몸을 극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비급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강하면은 신화에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은 탕화살이 있잖아요. 탕화가 있는데 만약에 에, 술 탕화가 있는데 일목이 왔다 합쳐 일목. 이목이 오면은 또 불똥이잖아. 인호. 그런데 갑자기 축이 하나 왔어. 그러면 인호축하면 그냥 탕화살이 되겠죠. 삼탕화살이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자, 병원은 양차로서 나의 가문에 작용하는 살로 주로 외가가 많은 살이고, 희신은 인간의 정신과 활력이 왕성하고 경영기에 개원하여 행복을 장래가 약속된 살이다. 자, 아무튼 고난살도 있어가지고 여명의 경우에는 병원을 뛰는 사람은 남편과의 애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남편이 무력하고 여자가 직업을 가진다. 개운법. 이 사주는 자신의 결점인 허영심, 낭비심, 투기심, 주식에 몰입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수를 한다면 문학과 예술가의 인기 배우로서 가수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것보다는 일주에 만일에 지지에 상관이나 식신이 주변에 울지나 안 되면 시지나 왔을 때 그런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이 일주론을 공부할 때는 주변에 뭐를 봐야 된다?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걸 많이 보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일주론 중에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은 아래 위가 같은 간여지동이나 밑에서 위를 받쳐주는 인성이 있을 때 자, 인비다 인비. 인비가 오게 되면 만약에 인비가 왔을 때 신약사주는 굉장히 좋아요. 왜? 배우자가 자기를 도움 주잖아요. 뭐가? 아래비가 아래비가 인비가 관여지동이거나 밑에서 위로 올리는 인성이 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신약하게 되면 배우자가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런 신약 사주에서는 관성이 인성을 생겨주는 관인상생격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 사주가 만약에 뭐가 없어? 인성이 없어. 식신상감하고 많아. 식재만 많아. 식재관이 많아. 그러면 어렵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도 해준 거예요. 다만, 개성이 많은 경우에는, 개성이 많은 경우에는 인성보다도 비급이 더 좋아요. 왜? 인성은 있으면은 인성은 그거 해보니까 인성이 견디지 못하잖아. 이럴 경우는 재성을 차라리 뭘로 눌러줘? 비급으로 막 눌러주면 좋기 때문에 차라리 비급이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용신 정할 때 뭐 합니까? 재성이 많으면 비급을 용신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급이 없고 인성이 있으면 격이 낮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얘기하면 같은 얘기 몇 번 합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에, 신강, 신약, 그 다음에 용신, 이런 거를 잘 하면서 늘 일주도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에, 운이나, 세운이나 대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 더 장착을 해가지고 뭘 장착을 했어요? 예, 애니그램이라는 걸 장착을 해갖고 하니까 더 우리는 이제 이 힘이 배가가 됐잖아요. 뭘 보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운을 개척하는 거나 나쁘게 어떻게 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처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방할 때는 우리는 에, 명상을 통해서 또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 우리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뭘 공부를 한다? 애니그램을 장착을 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일주론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점을 하고 있잖아요. 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계속 반복을 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식신 뭐 2, 3번 뭐 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확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습성을 외우듯이. 그래 되고 나면 이제 에, 상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상대를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의 운을 바꾸고 그 사람의 에,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명상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어제 아버님 제사를 모셨는데 내가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얘는 남자가 아버지와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님한테 한 번도 아버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됐는지 아버지한테 됐는지. 두 번째는 그래서 아버님 그래도 이말 키워줬잖아요. 스님 되게 만들어줬잖아. 어, 밑받침 해줬잖아. 그러면 감사도 해야 되는데 아님한테 고맙습니다 소리를 보낸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낸 거. 더더구나 옛날 남자들 특히 뭐 사랑합니다 얘기 다 못하거든.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소리 잘 못해요. 그러다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소리 할 수 있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사랑합니다 한다면 참 못해. 그런데 어제는 내가 예사를 지내면서 아버님한테 이제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안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 했어야지.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속이 뿜 뚫린 것처럼 편하거든. 그러면 그게 뭐라면 내가 나와 아버지 사이에 있던 흡당의 손을 대는 거예요. 물론 연부를 많이 해도 되긴 되는데 연부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 틀려.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 대화거든요. 자기 대화. 자기 대화도 뭐에 하나다? 명상에 하나. 자기 대화도 명상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상담하실 때 옆에 사람한테 누구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와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한테 조금 전에 했듯이 말을 마음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세 마디를 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딱 풀립니다. 마음이 딱 풀립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대로, 살아면 사는 대로, 살아있으면 아버지 본 앞에서 하면 더 좋고, 또 자식이 자꾸 애를 미겨, 계속 뭐 그냥 애를 미고 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배우자한테, 여성분들은 남편한테, 남자는 아내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사랑합니다. 이런 걸 계속 해주면 부부 관계가 싹 깨끗하게 풀어지면 자식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예. 그러고 지나는 게 있지만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돈을 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보고 싶으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 예? 예.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대로 아버지한테 잘 하면 내가 점점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기고 된다. 왜 그럴까? 아버지는 재성이잖아. 나는 비급이잖아. 근데 너 계속 아버지 그걸 하면 돈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힘을 좀 살려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예, 잘 예, 들었어요. 예,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잘 살려가지고, 잘 네, 살리고, 명상 따로 놀고 그것도 좋지만, 이 명리하고 막 접합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가 내가 그 병까지, 병신까지, 이제 다음에 병신하고 또, 병출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만 이제 끝내고, 이제 방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원할 때, 가을 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요 내용을, 한 번 정도, 이거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루를 더 하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그걸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겠고 행사가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 예정대로 다음 화요일에 한 보겠습니다. 행사 있는 때문에 보겠습니다. 7월 달에 7월 7월 1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7월 1일 한 번 더 해서 그 강의를 마치고 금까지 끝을 내고 정은 다음 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내가 강의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또 이제 일주일 쉬고 다음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사이에 뭐 일주 병은 아니라도 또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 핸드폰을 해가지고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풀어보게요. 자,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네. 네.